안녕하세요. 예비 개발자 여러분. UI 실무 수업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에 언급했었던 좋은 과제 예시들입니다. 요것들을 포인트를 잘 보라고 했었죠. 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6주차에 언급한 과제 포인트가 있었죠. 미적인 측면은 좀 참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정렬하면 보기 좋겠다. 너무 중앙이다. 1픽셀이 안 맞는다. 이번에는 기획자를 모자를 쓰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은 지금은 안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어, 기획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6주에 언급했던 내용으로는 어,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단어 선택적인 측면, 어휘적인 측면, 유저의 불편함, 상용성적인 측면, 불필요한 정보 측면에서 어, 이제 과제를 분석을 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예, 잘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미흡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과제로 볼 수 있는 예시들로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죠. 네, 이 김민수 학생, 김동현 학생, 서선주 학생, 손예림 학생의 예시가 조금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기획적인 측면에서 잘 작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퍼블리셔를 혹시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권석진 학생의 작업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러 학생들로부터 자주 나오는 문제점들은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라고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도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예시로는 데이터가 없음보다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입력하신 것이 없습니다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 학생이 있었죠. 이 예시가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나중에 어떤 유저가 어떤 항목을 입력할 때 틀린 값을 입력했을 때 화면상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밸리데이션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 우측 하단 사진에 좀 어떤 예시가 좀 나와 있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우측의 필수 항목 이런 걸 보시면은 상당히 세세하게 설계한 것을 미리 세세하게 문구들을 설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한 기획적으로 좋은 생각이란 이런 것인데요. 지난주에 진행한 한 학생의 예시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인 과목 코드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과제 입력 텍스트란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고요. 2번 항목을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아이디어로는 주차별로 내 의견을 주석 처리하듯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간표 기능도 다른 학생들이 많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이 기능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네, 이런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 있죠.
입력과 교수님 피드백을 세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한 화면에서 모두 처리할 수 한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닌데 그것들이 전부 하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의 새 창으로 연결을 해서 그곳에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런 관점도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내용에 집착을 할까요? 여태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냈지만 과제를 냈는지 체크만 했기 때문에 과제를 내면 동일한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중간고사에서는 학점에 차등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내용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단순히 낸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고사 때 그 한 주에 낸 작업물 가지고 평가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내용을 훑어보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차등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아마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해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대한 중간고사에 대한 계획은 2교시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선 1교시 활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 진행할 내용들은 지난주와 거의 유사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과제 드라이브 접속한 후에 다른 학생들의 6주차 과제들을 확인합니다. 한 학생당 10명 이상의 과제를 고른 후 선정한 학생들의 작업에 아까 공부했던 UI적인 포인트로 도움이 될 만한 의견 댓글을 남겨줍니다. 반드시 과제 포인트를 참조해서 기획적인 측면에서 코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코멘트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자신의 작업에 남긴 댓글을 확인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댓글이 남겨졌는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댓글이 안 남겨진 학생은 역시나 과제 포인트를 참조해서 반드시 기획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분석을 해서 스스로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이제 좀 앞서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올리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언제 사람들이 이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어떤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수업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과제만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티가 나게 되겠죠. 그게 만약에 중간고사 때도 그런 모습이 그런 학생분들이 만약에 많이 개선됐다 이러면은 좋지만 그 결과물 그대로 비슷하게 중간고사 때 제출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그 발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내용은 잠시 이 동영상을 멈춰주시고 일단 1교시 활동을 진행한 후에 1시간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영상 멈춰주세요. 자,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위한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주로 이번 2교시부터는 화면 설계 도구인 펜슬이란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겠습니다. 화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워포인트를 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 펜슬이라는 무료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화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펜슬에 대해서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이 펜슬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캡처했던 문제를 제시했던 그 재능대학교 포털 화면을 그 한 페이지를 펜슬툴로 본따서 그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이제 화면 설계를 직접 그리는 방법과 펜슬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로는 둘째 주 8주차에 그린 그 펜슬로 그린 화면을 UI적으로 부분 개선할 부분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실제 디자인에서 PSD에서 하는 것보다 이 화면 설계 상에서 와이어프레임 상에서 하는 것이 개선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펜슬에서 개선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매주마다 다시 공지해 나갈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이제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활동 50분 동안 진행될 2교시 활동입니다. 네, 따로 공지 나가겠지만 아래 영상을 참고해서 펜슬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습득합니다. 5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소개, 설치, 사용법, 그다음 위젯 추가, 협업까지 영상을 확인하시고 50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8주차 작업을 미리 진행해 보면서 툴 습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말한 8주차 작업이란 것은 구글 포털에서 포털 재능대학교 포털 한 화면을 나중에 본따서 펜슬로 그린다고 했었죠. 그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진행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펜슬 습득법을 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교시 활동 최종 공지합니다. 첫 번째 50분 동안은 펜슬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사용법을 습득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50분이 지난 후에는 10분 동안은 나머지 10분 동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펜슬이 어떤 툴인지 감이 오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그리고 또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펜슬을 분석한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포털 입력창에다가 등록하면은 이제 과제 출결이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김용규였습니다.